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판사 사찰 논란, 불법 사찰인가, 정보 수집인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로 제시한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인데요. 먼저 불법 사찰이 무엇이고 법조계에 바라보는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불법 사찰은 흔히 이제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목적을 통해서 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 수집하는 활동을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네. 7, 80년대 공안에서 이제 많이 하던 혹은 기무사, 보안사, 안기부 등에서 많이 하던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 지금은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법관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와 관해서 불법 사찰이다라고 법무부에서 좀 밝히면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일상적으로 국민들, 시민분들께서 생각하기에 불법 사찰이라 하면 미행, 도청, 이런 좀 더 응습한 것들이 이제 동원돼야 이제 불법 사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네.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대검에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라는 네. 것에서 법무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 여야의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제목을 자꾸 사찰이라고 붙이는 것부터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재판부 분석 자료 정식 이름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네, 여야의 입장이 냉탕과 온탕처럼 확 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나갑니다. 미행, 도청, 탐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되는 죄목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불법 사찰죄, 2번 직권남용죄, 3번 명예훼손죄.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도청하고 싶다고 밝힌 오창석 의원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장 들었을 때는 1번 정답처럼 보이긴 한데, 네. 불법 사찰죄라고 명목상 이제 법률 사전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3번은 아닌 것 같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뭔가 모욕감을 주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김영철 씨 느낌이 드는데, 3번은 아닌 것 같고요. 1번 네. 아니면 2번일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제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권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직권남용죄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똑부러지는 우리 오창석 의원 이번에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2번 직권남용죄입니다. 저는 스마트하게 문제만 출제하고요. 해석은 킹주면의 내생남이죠. 김진우 의원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직권남용죄가 맞고요. 오창석 의원이 정답이신데 형법 123조에 적용이 되어 있는 법조문입니다. 이 조문 자체는 저희가 아무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체가 오직 공무원만 처벌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요. 그래서 네. 보통 불법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흔히 이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게 독일에서 넘어왔을 때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있죠. 강요죄 중에서 공무원이 강요를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게 직권남용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고 그럼 직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직권이 없는데 누가 공무원이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습니다. 직권이 없어서. 그 부분은 지위남용에 해당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위남용죄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좀 그게 없어서 가끔 직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처럼 남용했는데 직권이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법의 맹점을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오창석 의원처럼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판사 자찰 논란에 대한 쟁점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령상의 징보법인에 해당되는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추 장관 측의 입장과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을 각각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 측입니다. 이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수사 관련 정보만 수집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위의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 개인의 성향, 누구누구 처제더라, 농구 동아리에서 농구를 너무 잘했더라, 이런 내용은 사건 관련 정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도 허용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판사의 성향에 대한 정보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자, 김준 의원, 정황상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죄 성립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이제 업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이 이 부서는 수사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데 네. 그러면 수사 정보가 아닌 법관 정보를 수집하는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네. 검찰총장으로서 이 담당관실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직권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을 남용했고 그러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관례적으로 법관 정보를 어느 정도 그동안 수집해 왔는지 그리고 정보 수집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가 될 위법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초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명문의 규정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두 번째로 그럼 그걸 형사처벌까지 이를 것이냐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불법 수집한 정보의 수준. 그리고 수단과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징계나 양형의 수준, 네. 양정의 수준의 문제지 불법성 자체가 제거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징계 가능성은 있다. 수사까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자,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두 번째 쟁점 사항은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었느냐 이겁니다. 양측의 입장이 역시 다른데요.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법무부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한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공격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이었었죠.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을 내가 했고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게 사찰이지 어떤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사찰인가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지금 성상욱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본질을 좀 비껴나가고 있다는 것이 네. 중요한 것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법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 이 내용은 악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미묘하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성상욱 검사가 자신이 판사였다면 또는 자신이 사찰을 당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 네, 특히 이번 문건에서 무리하게 법관 명단이 포함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무리야기 법관 명단 문건을 정보 수집을 위해 불법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결국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 문건의 수준에서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의 절반은
인터넷을 치면 알 수 있는 정보였고 나머지 절반은 검사들이 해당 판사와 겪은 경험담을 이제 수집을 하면 나오는 네. 문제였는데 무리하게 법관 명단이라는 건 양승태 코트 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만들어진 문건이고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였거든요. 이 자료가 수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별도의 그 담당 관실로 공무가 이제 누설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도 불법적인 수단이 활용됐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그 대검에서 당시 근무했던 검사들 입장은 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구두를 통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전체 명단 자체를 확보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현재 지금 수습 국면에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찰 의혹 대상자인 판사들의 이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판사 이력이 있었던 이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판사 출신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먼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사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불법이다,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위헌적 행위다, 국회가 윤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밀 재판이 아니니까 판결에 대해 비평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양승태 코트로부터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또는 이제 찍어내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찰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더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대검 시스템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일단 수사정보정책 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활동해서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조속하게 이행하고 물론 이제 전부 한꺼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일단 공수처 출범을 빨리 좀 시급히 네. 하는 것, 여기서 좀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사 사찰, 불법 사찰 의혹, 정보 수집인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이다. 관행을 내려놓는 건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도 한 번쯤 국민의 검찰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